어려우나 오는 세상의 문명을 축적하는 사람이야 어찌 든든하지 아니하며 즐겁지 아니하며. 대전경 전망 90장. 이 대동사님께서도 미래에 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영화품이랑 꿈에 이렇게 모시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이제 말세가 오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대웅사님이 바라보신 미래 세계는 이제 말세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말세인 것 같아요. 말세예요. 분명히 말세가 온 것 같은데 왜 대웅사님은 앞으로 좋은 세상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대웅사님 제자라서 어떻게 보면 대웅사님이 말씀하신 그 미래 세계를 말세가 아니라 좋은 세상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대웅사님께서 미래 세상이 좋은 세상 온다 하고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 세상이 저절로 올 것인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좋은 세상이 저절로 오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좋은 세상이 오면은 그거는 진리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진리는 어떤 게 진리죠? 인과보응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진리잖아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파 심는데 팥 나는 게 진리거든요. 딴 게 없어요. 그게 답니다. 그러면 미래에 좋은 세상이 오려면 뭘 해야 돼요? 좋은 세상이 올 짓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짓을 하지 않으면 미래 세상이 좋은 세상이 오지 않는다 하는 게 진리인 것 같아요. 지금 국제 뉴스를 보면 리비아에서 대홍수가 나서 거의 2만 명 넘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도시 전체가 폐쇄가 되는 그런 6만 명 이상 사는 도시가 폐쇄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원인이 지중해의 해수 온도가 너무 높아서 우리나라처럼 엄청난 폭우가 갑자기 쏟아져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비가 온 거지만 그렇게 많은 비를 내리게 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누가 만들었냐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만들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해를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과학자들은 기후재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번에 제6차 IPCC에서 보고한 바로 따르면 이제 30개월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몇 개월 지났으니까 30개월도 아니에요. 이제 30개월 지나면 큰일 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0개월 지나면 진짜로 큰일이 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30개월 지나면 진짜로 이 세상에 큰일이 날 것 같으세요? 네? 안 날 것 같아요. 겪어봐야. 네. 대웅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렇게 한 번에 어떻게 되지 않는다. 소출소지된다. 우리도 지금 기후재앙이 닥치는데 한 번에 홍수가 나왔고 성경 말씀처럼 전체 다 물에 잠기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홍수가 나는 데 있고 또 어떻게 합니까? 산불이 나는 데가 있고 지진이 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그렇게 피해를 받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면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롭게 지구를 살리는 데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소수 대국주의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구를 살리는데 온 정신과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전쟁 노름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얘네들이 왜 전쟁을 벌이겠어요? 단순히 이익을 조금 얻기 위해서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할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지금 전쟁 노름을 하고 있고 전쟁을 부추기고 있고 전쟁을 만들어 내려가고 있어요. 이것이 전쟁이 지구를 살리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지구를 죽이는데 더 빠르게 가속화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민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평화의 길로 가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지배자들이, 권력자들이, 제국주의자들이 그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할 재물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런 권력자들과 그런 제국주의자들을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 되고 일깨워야 되는데 우리가 눈 감고 귀 감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얘네들이 그걸 알겠어요?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나와서 들어주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를 올리고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평화운동을 하는 것이 결국 간단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세계적인 의식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담론의 첫 출발이 사실은 우리 소승리의 평화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 행동이 미래 세상을 바꾸는 첫 출발이고 이것이 있어야 미래가 바뀌는 원인이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이 씨앗이 나중에 발화했을 때 미래에 진짜 좋은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리라 있고 우리 어머니들 제가 응원을 말씀드리고 함께 건강하게 더 가열차게 힘차게 기도하고 평화 행동 하자는 말씀 드리면서 기도 마치겠습니다. 박정민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말세 맞아요. 우리 주대엽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말세 맞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소성리 이렇게 들어오는 날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신문 보고 이제 1시간 반 걸려서 이제 4시 40분에 출발하는데 오늘은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추운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고 하는 추운 지나고 밤이 길어질 거고 밤이 길어지면 점점 이제 추워지겠죠, 그죠? 추워지게 될 건데 그래서 아침에 오면서 생각이 난게 올해 비도 많았고 날씨가 아주 뜨겁고 막 이랬는데 겨울에 많이 추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머니들 건강도 많이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9월 19일인데요. 오늘 무슨 날? 원불교 평화기도회가 있는 날. 9월 19일 날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일이 많았던 날이에요. 1928년에 이산리 천주교회에서 김대건 신부 기념해서 이제 성당을 건립한 날이 이제 오늘인데 김대건 신부가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1777년 전에 이제 순교를 당해요. 나이가 얼마 오래 살지도 못했던 분인데 그래서 최근에 177년을 딱 맞은 그날 9월 16일 날 로마 교황청에서 바티칸 성당에 벽에 김대건 신부 성상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성인으로 처음이래요. 아시아의 성인으로 처음이고 교황이 얘기한 것처럼 김대건 신부 따라서 모두 평화의 사도가 되라 이러고 얘기해서 우리가 다 평화의 사도, 천주교 신장 아니지만 평화의 사도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9월 19일 날 또 있었던 일이 아까 이제 우리 주대엽 신부님이 리비아 대홍수 얘기를 하셨는데 지구가 이제 망해가요. 인간이 하도 욕심을 부려가지고 1985년에 9월 19일 날 멕시코 시티에서 강진이 터져요. 최근에 모로코에서 지진이 크게 났잖아요. 근데 멕시코 시티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8만 명이 죽어요. 8만 명이 죽고
18,000명이 부상, 실종, 한 10만 명이 이제 목숨을 잃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게 1985년이고, 그 후쿠시마 지금 오염수를 지금 방류했다는 건 틀렸고, 바다에다 이 새끼들이 보이냐고 투기한 거예요. 그냥 오염수 갖다 버린 거예요. 그거를 이제 했던 게 2011년 3월 11일 날 동아시아 대지진이 나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강도가 지진 9.1 정도였는데 1986년에 1년 만에 멕시코에서 강진 8.1짜리 지진이 또 나요. 그래갖고 멕시코 시티가 이제 또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지구야 지각 변동을 하니까 지진이 날 수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이 환경을 파괴하는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8년 얼마 전이죠. 5년 그거 5년 전인데 9월 19일 날 한반도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날이에요. 어떤 날입니까? 평양선언이 있었던 날이죠. 무섭 아득하죠. 너무 오래전 일 같이 아득해졌어요. 평양선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군사합의,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을 이제 중단한다 이런 의미 있는 군사합의가 있었던 날이기도 한데 이번에 그 해병대 사망했던 병사 이거를 덮고 어쩌고 지랄하다가 이종섭이 탄핵당할 것 같으니까 바꾼다고 지금 했는데 이제 신원식이란 놈이에요. 이 새끼는 또 들통났어. 뭐가 들통났냐면 그동안 군사합의 없애자 막 이런 얘기하는데 무슨 편집을 잘못해서 그런 거다 이러고 떠들었는데 5.16이 위대한 혁명이었다고 떠든 게 또 드러났어. 이런 놈이 지금 군사합의 없애자고 하는 게 국방장관을 지금 안 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하는 짓이에요. 군사합의는 미친도 있겠죠. 그리고 군사합의를 했지만 남은 남대로 세계 최강인 미국과 손잡고 북을 괴멸시키기 위한 군사훈련이에요. 북은 북대로 미사일 개발해서 막 쏴대요. 그래서 군사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비침도 있고 이거를 잘 지켜야 되는 또 과제도 있지만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안전핀이에요. 군사합의가 없어져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잖아요. 지켜져야 되고 오히려 이걸 뛰어넘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아침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오늘 아침에서 2015년 9월 19일 날 아베 정권 이제 돌아가셨지 테러당해서 아베가 일본 헌법은 평화헌법이에요. 평화헌법이라고 불러. 왜냐하면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고 군대를 못 갖고 절대 전쟁하지 않는 거를 헌법에 명시했어요. 이게 일본 헌법 9조예요. 일본 헌법은 1조부터 8조까지는 다 천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띄고 나면 1조가 평화를 정한 헌법이어서 평화헌법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일본 헌법의 가장 중요한 이 평화 문제를 깨기 위해서 아베가 헌법을 재해석하고 안보 관련 법안, 즉 미국과 힘을 합쳐서 북을 칠 수 있는 집단자위권 이런 거를 행사한 거를 2015년에 이제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게 됐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19일 날은 원불교 평화 기대회가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6년 전에 조영삼 열사가 사드 설에 마중물이 계신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9월 19일 날 있었던 조영삼 열사 얘기를 조금 오늘 백목사님도 하실 텐데 백목사님은 정사를 얘기하실 거고 저는 기사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조영삼 열사가 59년생이에요. 59년도 9월 6일인가 이제 태어나셨는데 1990년에 이 남쪽에 오랫동안 비정량 이주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 분단으로 인한 피해자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 분단 문제가 해결 안 된 건 1945년 9월 19일 날 미군이 미군정청을 만든 날이에요. 그래서 한반도가 새로운 조국을 만들고 일제 해방으로 압제로부터 해방돼서 세족을 만들고 통일조국을 만들고 새 나라를 건설하려고 한 건 원천적으로 틀어막힌 게 미군정 때문이고
이게 이제 오늘 미군정청을 만들었던 날이기도 한데, 이런 분단 과정에서 이제 한국인 이런 장기 선생님들이 계셔요. 그 중에 이제 세계 최고 장기신 이인모 선생 계셨어요. 남아공에 만델라가 27년 살았다고 세계에서 오래 감옥에 있었다고 막 얘기하는데 꽤 안 돼. 이인모 선생이 40년이 훨씬 넘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근데 많이들 돌아가셨는데, 이인모 선생은 이제 91년에 만나요. 91년 3월에 만나서 이인모 선생을 자기가 모신다고 마음먹고 양아들 역할을 이제 하고 이인모 선생을 쫙 돌보고 이제 이러더래요. 그러다가 92년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해요. 고위급 회담을 하는데 워커힐 호텔인가 여기에 이제 북에서 내려온 연영목 총리를 면담해서 장기수 북송 이거를 이제 요구하려고 만나다가 공무집행방해로 1년 6개월을 살아요. 감옥 생활을 해요. 그 사이에 이제 93년 3월 달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서 남쪽에서 북의 고향인 이런 장기 선생님들이 다 이제 송환돼요. 그죠? 송환되고 95년에 이제 감옥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에 95년에 이모 선생이 초청을 해요. 이 공산 역사를 북으로 초청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가보안법이 있고 남북관계가 대치 상태라고 하더라도 북에 허용해서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잠깐 보고하라 이렇게. 허용을 안 하니까 양반이 이제 독일을 통해서 북에 이제 가죠. 그래서 이제 북에 이제 한 20여일 정도 이인모 선생 가족하고 사진도 있어요. 그냥 사진도 찍고 정말 아버지를 모셨던 이인모 선생 만나고, 근데 넘어오면 뭐에 걸려요? 국가보안법에 딱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못 넘어오고 독일로 이제 돌아가서 독일에서 그 망명 수용소에 3년을 생활해요. 그래서 이제 망명 신청받고 독일에 이제 살기로 이제 하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의 운명이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엄계희 씨를 만나요. 어저께 이제 오셨던 부인을 이제 만나서 2004년에 이제 결혼을 하고 3년에 결혼하고 2004년 이제 8월 달에 어저께 왔던 하늘이를 가요. 그리고 이제 있다가 사실은 하늘이가 10살까지 살던 2010년에 조국으로 돌아간다 딱 마음 먹고 8월 15일 하늘이하고 엄마는 고국으로 와요. 이제 고향이 밀양이니까 밀양에 이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은 남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는데 2011년에 일하던 공장에서 떨어져가지고 10m에 떨어져서 뇌수술을 받는 이런 일을 겪어요. 그러니까 2012년에 이제 남한 당국하고 얘기해서 구속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해갖고 이제 돌아와요. 12월 달에 돌아오는데 처음에는 집행유예를 이제 받고 나왔는데 대법원에 파기 환송돼가지고 1년 실형을 또 때려가지고 1년 감옥 생활을 해요. 그래서 어저께 하늘이가 얘기한 대로 자기 기억에 아버지하고 같이 생활했으면 2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꼬마 때는 잘 독일에 있을 땐 기억이 안 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아버지가 감옥 생활하고 막 이러니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아버지가 어떤 고민하고 살았는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늘이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2017년 9월 19일 날 오후 4시에 정말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길 바랬던 그런 유서를 이제 쓰고 오마이뉴스 대권 기자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암동에 있는 오마이뉴스가 있는 그 건물에 이제 정원에서 임신하고, 그 다음날 이게 이제 김영삼 역사 일생 더 많은 사건들과 일이 있지만 해줬어요. 그래서 9월 19일 날 분신을 이제 잘 모르시는 얘기들이에요. 9월 19일을 분신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사우디 전국행동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쫓아갔는데 화상 정도가 되게 심했어요. 화상 정도가 심하는 데에서 민하고 이제 연락을 하고 그러는데, 보통은 사회 주요 현안 가지고 사람이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많은 언론이 와요. 언론들이 다 달라붙어. 다 취재하고 왜 그랬는지,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런지 다 언론인데 도영상 열사는 언론이 한 건도 아니에요. 문신하고 한강 성심병원에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최고 분신하고 화상 치료를 제일 잘하는 데가 한강 성심병원이에요. 그래서 한강 성심병원에 이러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07년에 4월 1일 날 허세욱 열사가 한미FTA, 그때도 한미관계였죠. 도영상 열사는 사드 관계였고 허세욱 열사는 한미FTA 관계였는데 허세욱 열사가 그때 분신했을 때는 우리나라 모든 언론 다 쫓아왔어요. 막 취재하고 얘기하고 막 보도하고 막 이랬는데 도영상 열사는 언론 기자가 한 명도 안 하고 밤 11시쯤에 매일경제 수습 기자회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드 배치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문재인 얘마저도 미국에 굴복해서 사드를 추가 배치했어. 노중동은 사드 필요하다고 썼던 놈들이고 한겨레 경향도 사드는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분위기가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고 문재인 정부가 잘 되는 거를 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거를 사회적으로 크게 기사화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도영상 열사 기사는 다 단신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렇게 열사가 생기면 굉장히 신문에 크게 내기도 하고 어디 사연도 쓰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밤에 12시쯤에 은재희 씨가 이제 한강 성심병원에 왔는데 아들하고 같이 왔어요. 그때 이제 하늘이가 중학교 1학년인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랬는데 중환자실에 이제 가족이 들어가는데 제가 쫓아 들어갔죠. 그래서 가족 아니면 못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도영상 열사 모습을 사진 찍었는데 엄계희 씨는 실망할 거 아니에요. 남편이 분신했지. 게다가 생면부지에 알지도 못하는 놈 옆에 쫓아 들어와가지고 사진도 찍었어. 그러니까 나를 이상하게 이제 본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진은 아무한테도 공개 안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인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만 있고 혹시 몰라서 그 사진 이제 갖고만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의사도 이제 뭐라 그러더라고. 오이 그런 사진을 찍냐고 해서 TV에서 찍은 거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나와서 엄계희 씨 한참 달랬으니까 이상한 놈인가요 내가 남편이 이런 일을 당해서 황망한데 뭐 와서 쫓아 들어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벽에 이제 어떻게 빨리 지금은 많이 상태가 안 좋지만 회복되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에 이제 아침에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사무실 돌아가서 도영상 열사 회복 대책이 구성해가지고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9시 반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회의 자료 준비하다가 이거를 제목 다 바꾸고 장례 대책으로 바꿔서 아침 11시, 12시에 이제 20일 날 회의를 하는데 보통은 이런 일이 있으면 단체들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일이 있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생기면 왜냐하면 그 신문에 광고하거든요. 조문 광고. 거기에 이제 조직위원장, 회상은 누구고, 시상위원장은 누구고, 문예위원장은 누구고, 조직위원장 누구고, 다 이제 이름들을 이제 쓰니까, 거기에 이제, 한 이름들 내요. 같이 이제 힘을 모아서 장례를 치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별로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도. 그래서, 이게 장례가, 보통 이렇게 사회장 하면 최소한 비용이 한 4, 5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이 비용 모으는 것도 만만치 않겠다, 이제 생각에 대해서 제가 미친놈처럼 돈을 모았어요. 돈도 모으고, 민주노총 중집에도 이제 얘기해서 막 각 조직별로 돈 내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례 치르면서, 제가 그때 못된 짓이 음식을 안 냈어요. 도영상 열사 이러고 오면 식사하고 이런 게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음식을 안 했어. 그래갖고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그때 정의당 대표가 이정미였어요. 지금 저랑 이정미 대표가 왔는데 딸랑 우유 하나, 요구르트 하나 하고 귤 있어갖고 귤 하나 줬는데 이제 그게 마음에 안 좋았던 거야, 엄기희 씨가. 그래서 음식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 없이 음식 합시다 해갖고 이제 대신 술은 안 냈죠. 술까지 먹고는 너무 오래 있기도 하고 막 장례식장에 들어서 술은 안 내고
이제 식사 준비는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이제 쭉 치렀는데, 그래도 제가 그때 참 감동받은 건, 조직 단위는 별로 결합하지 않았어요. 이 장례식에. 조직적으로 결합해서 힘을 모아서 장례 준비는 못했지만, 전국의 사드를 반대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입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씩.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8,800만 원이었어요. 3일 동안 8,800만 원을 이렇게 모아서 장례 비용으로 한 4,200만 원 쓰고 4,600만 원을 나중에 하늘이 이제 아이 공부시키는 데 쓰시라고 이제 다 전달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마무리했죠. 그래서 이제 9월 23일 날 장례를 치렀는데 9월 23일 날 청와대에서 했어요. 청와대에서 이제 연결식을 한 거는 조영선 열사가 남긴 게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 돼야 이 나라가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뜻도 있었고, 유서의 맨 첫 문장이 뭐냐면, 나는 정말 문재인 정부 사랑하고 문재인 당신을 사랑하는데, 사드는 안 됩니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사드는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드 때문에 미국의 그 압력이 있겠지만 그거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문장이에요. 그리고 그 사드 반대 싸움에 내가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미국과 협상하는데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기꺼이 그 재단에 나를 바치겠다. 이게 이제 유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들내미하고 아내를 부탁한다고, 명치 없지만 부탁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했죠. 그래서 그런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연결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임스퀘어 가서 마지막 분신했던 장소에서 의미 있게 부인을 돌아보고, 그때 장례를 또 치를 때 제가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게 하늘이에요. 그 꼬마 하늘이가 말을 안 해요. 며칠 동안. 20일날 서울 올라와서 심심병원에 이러고 이제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랬어요. 오늘 제일 마음에 걸렸어. 그리고 하늘이가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도대체 이 한국이라는 사람, 걔 독일에서 컸잖아요. 독일에서 이제 어릴 때 크고 이제 넘어온 거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 학교가 적응이 안 되는 게, 도대체 이놈의 학교 경쟁만 가리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애들을 교육하는데 독일하고 다르게 경쟁만 가리키고 싸워서 이기는 것만 가리키는데 자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중에 이제 하늘이한테 한참 친해진 다음에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례 이러고 올 때 소성리에 노제를 하고 이제 일양으로 가기로 했는데 거의 해걸음쯤에 이러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는 지난번 9월 1일날 그 정의여든 이로서 이 책 회표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밑에서 버스가 쭉 이러고 이제 그 연결식 버스가 들어오는데 이 양쪽으로 소성리에서 준비한 만장이 쭉 서 있는 거야. 만장이. 그때 울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본 사람들은 다 감동했어요. 조영삼 열사의 그 뜻을 그냥 보낼 수 없다. 우리 소성리가 이런 마음들이 그 한 장면에 가장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싸워가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노제하고 식사할 때 우리 어머니들이 하늘이 옆에 붙어가지고 위로하고, 하늘이가 그때 마음 풀고 밥 2그릇 먹었어요. 배가 고팠던 거야, 애가. 밥 2그릇 먹고, 그런 거 보고 이제 마음도 풀리고, 애 이제 보내고, 이제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났지만, 제가 이제 어저께 추도사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늘이가 일주기 때 와서 발언했어요. 그 발언의 내용이 뭐였냐면, 아버지가 이뤘던 꿈 우리가 이뤄가겠다고 하는 얘기를 일주기 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아, 네가 일주기 때 얘기했던 그 얘기처럼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아버지가 원했던 세상, 한반도의 평화 세상, 한반도의 통일 세상 반드시 우리 만들자. 이러고 이제 어저께 수도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저는 조영남 열사가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까 우리 추대엽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무님. 네. 가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교무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말세가 맞아요. 근데 정산종사님이 말세가 아닌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라고 했던 것처럼 아까 말씀대로 그런 세상은 그냥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 싸우고 실천해야지. 그런 세상은 온다는 거고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네. 조영삼 열사 6년 우리 기억하고 또 우리 지난 횟수로 8년의 싸움을 기억하고 더 큰 힘으로 싸울 것을 다시 한번 결의하고 구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자, 우리 백창훈 목사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네, 기도식 하겠습니다. 성서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 서머나 교회의 신부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네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여름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 앞에서 다 하신 대로 2017년 바로 오늘이죠. 5월 19일 날 조영삼 님이 자기 몸에 병사를 왔어요. 그 다음날 서거하시죠. 여러분, 제가 조영삼 열사의 유서를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우리가 이분의 이 심정을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오래전 독일에 있을 때부터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존경해왔던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드는 안 됩니다. 대통령님도 사드는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전장과 전쟁의 위험만 가중시킬 것임을 알고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더 큰 그림이 있을 거라 생각도 해보았지만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초강대국 미국과의 밀당이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렇게 밀리면 뒷감당을 어찌하시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실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남북 경협, 평화통일, 동북아 균형자 역할 등을 통한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드는 결코 전쟁 방지나 평화를 지키는 무기가 아닐 것입니다.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가능성이 희박한 사드 미사일 자체보다도 사드 배치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X밴드 레이더의 감시망에 놓여있는 북한과 중국은 사드가 가동되는 시점부터 그들의 제일 타격 목표는 사드 배치 지역이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주제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ICBM은 종심이 짧은 한반도용이 아니라 대륙을 넘나드는 장거리용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대미국용입니다. 대통령님도
이런 상식적인 사실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 배치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사드 배치를 앞당긴 것은 현실 국제정치의 냉혹한 벽을 뚫지 못한 한계를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대통령님의 대화 제의에 핵실험 등 엇박자를 놓고 있는 북한 당국에 있겠지요. 의도했든지 아니면 우연히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북미 간 적대적 공생관계의 부산물인 사드 배치로 인해 우리 민족의 미래에 먹구름이 잔뜩 밀려오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치킨 게임의 결과는 남북 공멸의 길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매의 눈을 치켜뜨고 있는 일본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인간적으로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 소풍 끝내고 나서도 그러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의 산하가 사드 철회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방울이나마 좋은 결과의 마중물이 된다면 연년세세 가문의 큰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그 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의 자연인으로 살고자 했던 어느 이름 없는 평화주의자가 한떨기 마지막 잎새를 떨굼으로써 이 땅에 평화를 기원한 나라 대한민국을 마지막 잎새를 떨굼으로써 이 땅에 평화를 기원한 나라 대한민국을 얕보지 말라고 여러분, 이 유서를 다시 들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이분의 유서가 그야말로 예언서가 됐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이분이 하신 말씀, 유서에 담은 말씀들이 정말 그 예언서라고 말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6년이 지나서 지금 현실의 정세가 어떻습니까? 거의 전부 이 사람이, 이분이 말한 대로 됐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실로 바란다고, 사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당시 민주당이나 조영삼 열사의 자기 몸을 불사르는 이 헌신, 이 충성에 대해서, 이 나라를 위한 충전에 대해서 별로 반응하지 않았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참혹한 실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이렇게 밀리면 뒷감당을 어찌하시렵니까? 이렇게 이제 우려를 표했는데 지금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9월 9일이 이제 우리한테는 조영삼 열사가 가장 큰 날이지만 아까 박수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2005년 9.19 공동성명이 있었거든요. 6자회담. 네? 9.19 공동성명. 그때 우리 정말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안내 조차가 못 진행되었습니다. 말해가 이거 못해서 집회 계속 이어나왔고 당사자들이 왜 기간에 다 모여갖고 머리를 맞대고 설명서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하도 오래돼갖고 내용도 이제 뭐 별로 의미가 없어서 제가 기억을 사라져버렸는데 어쨌든 한반도 평화를 획기적인 느낌을 냈을 때 그것도 시시조각이 돼버렸어요. 2018년 9.19 공동성명 평양선언 그것도 정말 얼마나 의미를 뜨겁겠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다 시시조각이 돼버렸어요. 오로지 지금은 그냥 미국의 패권만이, 그 미국의 탐욕만이 이 나라를 그냥 온통을 덮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그냥 우리 민중들만 그냥 집어나가고 있고, 그냥 어떻게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정권을 만들었을까? 정말 그때 이 나라가 어떤 귀신의 수였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1년 그 대선이 막 있을 때 윤석열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별로 없어요. 이렇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대통령을 되기까지 우리가 그냥 귀신의 수염이었구나 할 정도로
그런 희한한 인간이 대통령이 되게끔 그 전 정부가 그런 토양을 만들어낸 그런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 이 땅을 누가 지켜줄 건데요? 왜 우리가 계약시 이 보장하라. 땅을 갖다가 그대로 뺏겨야 되는데 경찰은 평화적 우리가 뭘 하고 있는데 우리를 그냥 드러내는 건데. 권력을 남용하여 방해하지 말고 철수하기 바랍니다. 이분의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미국에 대해서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미국이 그냥 하고픈 대로 하자는 대로 완전히 그렇게 그냥 앞방까지 다 열려져 있는 그런 참 우울한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읽은 이 성서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당한 환란이 다 사드 빼라! 경찰 빼라! 저희는 열흘 동안 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을 당하긴 당하는데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열흘입니다. 열흘.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도 반드시 기한 안에 끝납니다. 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이 자유를 향한 열망, 우리들의 이 자주와 독립을 향한 열망이 우리를 덮친 이 우울한 환란을 우리는 반드시 뚫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조영삼 열사가 정말 죽도록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은유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에요. 조영삼 열사는 정말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싸드는 안 된다는 그 비장한 결의를 죽음으로써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조영삼 열사의 이 결의, 의지, 정말 한반도 평화를 향한 이 간절한 이 마음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 마음을 우리 가슴판에 새깁시다. 그래서 정말 그 사무여한의 마음으로 정의로서 죽음까지 각오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덮친 환란이 결코 오래가지 않고 열흘이라는 기한 내에 끝난다는 이 희망을 우리가 갖고 이 사드로 인해서 더욱더 암담해지는 이 한반도 정세를 우리의 평화의 기운으로 뚫어냅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그 각오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투쟁해 나갑시다. 평화. 사들은 침략이다. 사들은 전쟁이다. 침략행위 중단하라. 침략행위 중단하라. 전쟁을 반대한다. 전쟁을 반대한다. 침략행위 돕고 있는 침략행위 돕고 있는 경찰은 물러가라. 경찰은 물러가라. 평화집회 보장하고 평화집회 보장하고 경찰병력 철수하라. 경찰병력 철수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미군은 소성리 길을 통행할 수 없다. 미군은 소성리 길을 통행할 수 없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미군 빼라. 미군 빼라. 경찰 빼라. 경찰 빼라. 기지공사 반대한다. 기지공사 반대한다.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불법사다 철거하라. 불법사들 철거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경찰은 공권력 남용을 멈추고 평화적인 종교의식을 탄압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중단하라. 침략행위 중단하라.
침략행위 돕고 있는 경찰은 부역이다.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병력 철수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오늘은 6년 전 조영삼 열사께서 온몸에 불을 붙이고 사드 철회와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며 분신 사나하신 날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소성리의 평화로운 추모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은 나서지 말았어야 합니다. 경찰병력 철수하라. 열사의 염원이다. 미국 사드 철거하라. 소송리 사드 철거하라. 불법 사드 철거하라. 전쟁 사드 철거하라. 침략 사드 철거하라. 사드가야 평화 온다. 기지공사 중단하라. 오늘도 이 소송리 마을길을 침략행위에 부역하고 기지공사에 부역하는 차량과 장비와 자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역행위 중단하라. 2538 물러가라. 5709 돌아가라. 9650 물러가라. 9919 돌아가라. 9104 돌아가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공사사고 돌아가라. 555 돌아가라. 미군남바 물러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중단하라. 사람을 적재함에 태워가면 네, 군청에서 나온 차량입니다. 추석 풀정리하고 풀정리는 공익이다. 트럭을 돌려보내라.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중단하라. 무역차량 돌아가라. 337이 돌아가라. 042일 물러가라. 3776 돌아가라. 8554 물러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좀 나무를 자르고 뭐 쳐서 이렇게 싣고 나오는 차들 가서 되게 바로 바로라 달마산을 훼손하지 마라. 뭐가 많이 심었네. 이거 뭘 덮든지 해야 될까 위험한데? 달마산을 훼손하지 마라. 어제 하고 차량막 같은 걸 뭘 덮어야 되지 저렇게. 수십 차량을 싣고 성주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저것은 이제 가지치기를 한 건데 가지치기를 하고 원목을 이렇게 잘랐어. 압축했습니다. 소나무 원목. 그 소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한다. 기지를 운영하는데 소나무가 걸쳐친다고 지금 막 잘라내고 기지 안에 지금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사들은 침략이다. 사들은 침략이다. 침략행위 중단하라. 침략행위 중단하라. 침략행위 돕고 있는 경찰은 물러나라. 경찰은 물러나라. 구역행위 중단하라. 구역행위 중단하라. 구역행위 돕고 있는 좀 공사가 많았어요. 조선기에 운동이 구역 차량인지를 구분을 잘합니다. 86기로 돌아가라. 오늘 조선미 마음대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평화로운 외침과 기도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경찰의 부당한 개입에 탄압에 방해 기지로 들어가는 차량을 우리는 은발치에서 지켜보고 눈물을 삼켰지만 평화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외침은,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조선민은 주민의 땅이다. 조선민은 주민의 땅이다. 이군은 물러가라. 이군은 물러가라. 사드 갖고 물러가라. 사드 갖고 물러가라. 조선민을 돌려달라. 조선민을 돌려달라. 사드가야 진짜 평화. 사드가야 진짜 평화.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네, 오늘 집평화 행동을 여기서 정리하고 마무리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집회 할 수 있도록 대회를 물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28일 돌아가라.